안녕하세요. 제너스 DNA 클리닉의 김정용입니다. 오늘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면역 기능과 암의 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암의 발생은 우리 몸 어디에서 일어나는 몰래 들어오는 도둑과 같다. 그리고 그 도둑의 발생을 막는 경찰의 역할을 우리의 면역 체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나가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유전자적인 그 미스테이크, 그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암 발생의 소지가 있는 세포들은 계속 생기는데, 이러한 세포들이 몰래 숨어서 자라려고 할 때에 우리의 면역 시스템, 즉 경찰력이 충분하면은 그 도둑이 크게 자라지 못하도록 일찍 검거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언젠가는 암 발생의 도둑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또는 경찰력이 약해졌을 경우에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면은 암이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당연히 암의 예방이나 치료에서 면역 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가? 면역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면역 치료, 면역약. 우리는 면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 면역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면역이라는 거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그렇게 단순한 우리가 알듯이 건강한 사람은 면역이 세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선 면역 기능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선천 면역이란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진 갖고 있는 면역 체계로 외부의 침입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데 대해서 1차적인 방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현미경 동영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은, 왜 호중구가 이렇게 헤엄쳐 가지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삼키고 하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의 그 호중구, 예를 들면 외부에 들어오는 박테리아가 있으면은 가가지고 삼키던가, 대식세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NK 셀,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자연 살해세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가져 있는 1차적으로 외부 침입자에서 대처하는 선천 면역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후천 면역이라고 있는데요. 후천 면역은 뭐냐면은 외부 침입자가 오면 일단 선천 면역이 1차 대처를 하고, 그런데 1차 대처는 어떤 의미로는 무분별한 외부 침입자가 그냥 무작정 거기에 대처를 하는 이러한 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후천 면역은 거기에서 세밀한 적군의 정보를 가져오면은 그 정보에 대응해 가지고 외부 침입자의 맞춤으로 이루어진 면역 반응, 예를 들면은 항체 같은 경우 어떤 특별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올 때는 거기에 꼭 막는 항체를 신호를 받아 가지고 만들어서 대응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후천 면역, 2차적인 면역 치료, 1차 치료보다는 훨씬 더 정제됐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이러한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그 항체를 만드는 B세포랄지, 그 다음에 T세포, 그 다음에 그 외부 침입자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지상 세포, 이런 것들이 소위 후천 면역에 들어가는 그러한 면역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특화된 특수부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면역 체계를 암세포는 어떻게 피해가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세포 자체가 우리 몸에서 나온 세포이기 때문에 외부 침입자와는 달리 그 선천 면역 반응이 1차 치료로서 금방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그런 기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뮨 이스케이프라고 해서 면역 회피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의미로는 우리 몸에 그 살짝 들어가는 소매치기 같이 경찰의 눈에 띄지 않게 이런 식으로 초기에 암세포는 자라는데, 그 다음에 암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면은 이제는 우리의 면역 체계 속에 눈이 뜨이게 될 때, 그때쯤은 전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암세포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락테이트, 젖산 같은 것들이 그 주위에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암세포 주위로 벽을 쳐서 우리의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접근하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암 주변 조직의 특수한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라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은 암세포 자체가 PD-L1이라는 우리의 T세포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접근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되는 두 개의 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암세포도 이제 암 종류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성,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인식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면역성을 띠는 경향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암종들, 예를 들면 호르몬에 특히 관련된 전립선암이랄지 갑상선, 유방암, 이런 암들은 면역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면역 치료의 반응을 그렇게 잘 하질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폐암이나 흑색종 같은 피부암 이런 것들은 면역성이 커가지고 우리의 면역 치료나 표적 치료제 같은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종에 따라서 면역성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치료 방향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면역 체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면역을 증강시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이제 단순하게 면역제, 면역 증강제 한두 개를 먹어서 면역이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건 참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러한 면역 체계를 이해한다면은 면역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보통 우리가 튼튼하다, 건강한 상태다 하는 그 자체가 면역 상태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면역 상태를 예를 들면 단순한 면역을 위한 식품 보조제, 영양제 등으로 어느 하나, 두 개 면역 기능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그리고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바람이겠고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는 우리의 노화 과정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고, 노화가 되면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따라서 암세포가 그동안의 면역에 눌려있던 것들이 자라서 암의 발생이 나이가 들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예방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항노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암 예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노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항암 예방 치료 또는 항암 치료 이런 데 아주 중요한 연구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는가?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끔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해주쇼. 근데 위에서 보셨듯이 한 가지 테스트로 여러분들의 면역 기능이 얼마입니다라고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면역 기능 테스트라는 거는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온갖 여러 가지 기능들의 세포들이 함께 작용하는 이런 작용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테스트로서 여러분들의 면역 기능이 이겁니다, 수치가 90입니다, 75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한 면역 기능 테스트를 하면서 면역 증강제 이런 제를 이렇게 치료한다는 거를 어디서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은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역 기능이 단순하게 좋아질 거라는 건 기대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가능한 한 면역 기능 강화, 그 다음에 그 암 예방 이런 식의 훌륭한 프로토콜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과학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데서 관심을 두고 저희 클리닉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가장 유용하게 테스트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